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국회에서 합의가 될까요?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대선 초반에는 특검이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였다가 한동안 사사건건에서는 금지어였어요. 워낙 원점이어서.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바뀌었으려나 싶어서 좀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장동 관련 의혹 자체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대선을 지나는 동안에 양 당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초에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는 당시에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공격이 시작됐다가 또 야권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의 초기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인이죠. 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이 돼 있다. 수사 관련. 네, 부산저축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대장동이 결국 불거진 것이다라고 해서 서로 양쪽에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 대상 자체도 좀 바뀌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자체만을 수사하면 된다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게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원천이었던 거는 또 윤석열 후보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특검 법안들도 대상이 다르고 또 문제가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상설특검을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설특검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상설특검 같은 경우 현재 특검법상에 이 특검 대상자를 여야 추천위원도 있지만 법원행정처라든가 법무부 차관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니까 이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 겁니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그렇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또 문제가 되냐면 현재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는 못 믿느냐? 검찰에 대해서도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현 정부의 검찰이라고 불신을 하고 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에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검찰도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하기도 좀 회의적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거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느 당에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까지 끼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사실 결론은 내야 하는 거여서 민주당은 보면 이달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심의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국민의힘은 그냥 뒀다가 차기 정부 검찰에 수사하도록 하자. 오히려 이게 나은 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차기 정부의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게 정부 출범 초기에 있어서 저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설령 우려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게 꼭 문제가 있어서만 제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사 자체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을까 싶을 정도긴 합니다만 여전히 양쪽 다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172석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현재 안을 그대로 뭐 다수를 믿고 밀어붙이기에는 대선 직후에 더더군다나 이게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심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될지는 정말 뭐라 예상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지금 일단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 재판 이건 어디까지 지금 굴러가고 있죠? 지금 오늘 14번째 공판이 있었고요. 현재 검찰에서는 당시에 핵심은 그겁니다. 대장동 재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내 봤던 것처럼 이 민간업자들이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시에 사업을 설계했던 쪽에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이 그걸 도와준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 쪽에서는 당시에 어찌 보면은 이 사업의 평가가 지금보다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오늘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증인도 그런 현재 그때 당시에 뭐 타당성 평가 보고서 같은 데는
보면은 그 보고서 자체보다는 많이 날 건 예상할 수 있지만 애초에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걸 또 회계사무소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 이걸 많이 사업을 이익을 날 것이라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놓으면 그거보다 안 나게 되면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좁게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많이 날 것이다. 이 정도로는 또 명백하게 알면서 또 범죄 의도를 가지고 또 일부러 이걸 보장해줬다라고 하기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공방은 계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달라졌을까 싶어서 모시고 여쭤보는데 똑같네요. 네. 자, 경찰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오늘 대선 후보 관련 의혹 사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서로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지만 실제 이제 검찰을 통해서 접수가 됐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3일에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이 됐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선거에서 누구를 봐주지 않은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뭐 수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민감한 시국인데 어떤 폭발적인 증거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원칙대로 착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새롭게 뭐가 나왔다기보다는 앞으로 대선이 끝났으니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한마디가 툭 던졌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 그게 크게 사실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자제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특검은 알 수 없는 여전히 그런 국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